안녕하세요. KR잡이NL의 유진입니다. 지난 편에는 구직을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언급했었던 Find and Apply에서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리크루터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모두 해양에너지 분야를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일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별에 지원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덜란드에서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취업을 하는 게 꽤 많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기 인사팀이 있던지 조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리크루팅 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접 하려고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이 너무 바빠진다든지 전문 인력이 없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인이 원하는 직무가 그 회사에 있으면 직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런 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도 취업 확률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리크루팅 업체 홈페이지에 가서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채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취업이 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링크드인 프로필을 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구직 중이라고 대문에 글을 남기거나 그 리크루팅에서 Open for New Opportunities 기능을 이제 켜놓으면은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채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크루팅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덜란드어를 조금 사용할 건데요. Verifying and Selectie, 보통 이걸 자체를 리크루팅이라고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리크루팅 업체를 고객사에서 이런 직무를 구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직무에 지원할 만한 지원자들을 이제 리크루팅 업체에서 그 고객사에 제공을 합니다. 고객사와 함께 CV도 같이 보고 인터뷰를 진행한 다음에 고객사에서 만족하는 경우에 고객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Verifying and Selectie, 리크루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Uitzenden 또는 데이터 시어링이라고 하는데 파견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견직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이제 리크루팅 업체에 노동계약서를 받아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고객사에 일을 하러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는 고객사에서 하고 실제 노동계약과 인사 관련 일은 이제 리크루팅 업체의 직원으로 소속이 되어서 월급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Uitzend가 있고 데이터 시어링이 있다고 했는데, Uitzen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견직인데 단순 파견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고객사에 예를 들어 뭐 일주일 정도 그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하면은 리크루팅 업체에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계약서가 이런 경우에는 딱 일주일 단위로 돼 있어요. 딱 필요한 기간만. 이제 리크루팅 업체도 일주일 뒤에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뭐 노동 계약서를 연장하든지 이런 의무가 없고요. 반대로 이제 지원자의 경우에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일에 이렇게 자유롭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데이터 시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리크루팅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직원 개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1년 계약 또는 종신 계약 이렇게 계약이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Uitzenden이랑 차이가 뭐냐면 데이터 시어링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으면 그냥 월급을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서 계속 받으면 돼요. 본인이 뭐 이렇게 너무 나서서 일을 찾을 필요가 없고, 그렇게 고객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거는 리크루팅 업체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가서 하고 없으면은 그냥 월급을 계속 받으면 되는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리크루팅 업체를 통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등록이 돼 있다면 관련된 직무가 이제 고객사에서 받으면 여러분한테 바로 연락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찾지 않아도 연락이 오니까 그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CV 작성이나 또는 인터뷰가 진행될 때 커리어 코치만큼의 깊게 관여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내용을 강조하면 좋을지, CV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간단한 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기분보다는 이제 그런 리크루터와 같이 고객사에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나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리크루터 업체한테 돈을 줄 일은 없어요. 대부분의 리크루팅 업체들은 고객사에게 이제 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자로서 드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단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리크루팅으로 도움을 주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커리어 코치를 해주면서 도움을 준 후에 여러분들이 취업이 된 경우에는 첫 번째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리크루팅 업체에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 내가 지원자로서 내야 되는 피가 있느냐 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크루팅 업체를 통해 일을 하다 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직무가 있다고 항상 리크루팅 업체도 그 채용 공고를 받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구하시거나 하는 경우에는 무작정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리크루팅사에서 여러분들의 동의 없이 CV를 고객사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치 않게 어떤 동의하지도 않았던 고객사에 CV가 보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실행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리크루팅 업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도 있겠지만 마이클 페이지, 로버트 월터스, JP 그레이 등등의 대부분의 가능한 여러 가지 직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기 파견직을 구하고 있다면은 런스타드, 템포팀 이런 것을 통해서 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또는 외국어를 위주로 하는 리크루팅 업체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담스 멀티링규얼 또는 언터처블스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나 조금 잘 알려진 회사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다양하고 되게 많은 분야의 리크루팅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직종 플러스 리크루트먼트 에이전시 등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조금 더 깊게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KRjobinNL의 페이스북 그룹과 그 다음에 링크드인 페이지가 있는데요. 업체들을 확인을 해서 한국계 기업 또는 한국어와 관련된 채용 공고가 있으면 수시로 공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기업에서 직접 채용 공고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들지만 저를 통해서 이제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채용 공고도 올리고 있으니까요. 꼭 한번 방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리크루팅 업체에서 관심 있는 채용 공고가 올라왔다면 CV를 올리는 과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채용 공고에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직접 CV도 올리고 이후에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본인이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지원하고 싶다 라는 것을 어필을 하자면 호감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더 빠르게 더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Find and Apply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리크루팅 업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런 들었던 팁을 활용해서 구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으로는 리크루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런 오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